안녕하세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만 보는 이박사중국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어 명문장 사전 这本词典呢既是智慧的聚宝盆又是语言的百宝箱. 이 사전은 지혜의 화수분이면서 언어의 보물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36구에서 49까지 5문장 배워보겠습니다. 이 5문장 속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장 한두 문장은 있을 겁니다. 좋아하시는 문장 한두 문장은 꼭 외우시고 나머지는 어휘 공부하시고 어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36, 36번째 문장. 生前的赞扬往往虚假，死后的议论常常是真实。生前的赞扬하면 밑에 있죠. 찬양하다, 칭찬하다. 살아실 때 칭찬은 왕왕, 종종,虚假, 허위적이고,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은 왕왕 허위적이지만 死后的议论 사후의 이거 중요한 단어 이론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이론은 언언하다 뜻이 아니고 비평하다, 특히 왈가왈부하다, 이러쿵저러쿵하다, 그걸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자하고 달라요. 어떤 분이 한자 선생님이 중국어 선생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한자와 중국어는 다릅니다. 글자 모양 같지만 물론 가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는 종종, 장장,真实. 여기서 재미있는 부사가 있네요. 왕왕 앞에는, 뒤에는 장장. 왕왕은 뭐죠? 종종 그렇다는 것이고 100%는 아니라는 뜻이죠. 장장은 항상 그렇다는 뜻이고. 제가 번역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생전의 칭찬은 종종 허위적이고 사후의 평가는 늘 항상 진실되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죠. 그걸 死后的议论이라고 합니다. 사후의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이론이란 말 HA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왈가왈부하다, 이러쿵저러쿵하다, 그런 뜻으로. 어떤 什么事议论纷纷, 어떤 일에 대해서 언언 분분하다. 요즘에 곽상도 50억 대해서 국민들이 对那件事议论纷纷 왈가왈부하죠.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였어요. 기득권의 그 엘리트들의 그 단합된 힘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장을 내자로 중국 사람 가끔 사자성어 이렇게 말하면 밑에 보세요. 盖棺论定. 관을 닫고 나서 룬딩, 어떤 사실을 논의하다. 그래서 사람의 공과와 선악은 죽고 나서야 정해진다. 사람의 평가는 죽은 후에야 결정된다. 盖棺论定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 死后的议论常常真实. 사후의 평가는 늘 진실되다. 이 말은 盖棺论定입니다. 관을 닫은 다음에야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대요. 중국에서 보통 모택동을 평가하기를 70%는 잘했고 30%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중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99%는 잘못했고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것, 국가를 통일시킨 것,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모택동 재임 기간에 중국 인민들이 8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결코 좋은 평가 아니죠. 가이관 룬딩입니다. 공가와 선악은 죽고 나서 결정된다. 자, 이 시간에는 어휘도 배우시고 단어도 배우고 사자성어도 배우세요. 자, 36번째 문장 따라 읽겠습니다. 끊어서 할게요. 生前的赞扬往往虚假. 다시 生前的赞扬往往虚假. 下面死后的议论常常真实. 死后的议论常常真实.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아부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위선적이라는 거죠. 허위적이라는 거죠. 진짜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저 사람 평생 어떻게 살았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죠? 근데 전두환은 아니죠. 자, 그런 겁니다. 자, 붙여서 읽겠습니다. 따라하세요. 生前的赞扬往往虚假死后的议论常常真实. 자, 사자성어 한번 읽어볼까요? 盖棺论定 盖棺论定. 사후에야 그 사람의 평가가 정해진다. 下面37人生应如满天的群星生存的意义在于闪光. 인생은 이때 ing은 뭐죠? 인가의 그런 뜻인가? 인생은 마치 满天的星星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도 같다. 인생은 마치 밤하늘, 만天별이니까 밤하늘이겠죠. 밤하늘의 수많은 군성,群星, 수많은 별과 같다. 루가 뭐뭐와 같다. 하오시앙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생存的意 그 별의 생존의 가치는 그 많은 별들의 존재의 가치는 在于闪光. 이 자유란 말, 뭐뭐 하는 데 달려있다.闪光은 빛나다. 무별들의 존재 가치는 빛을 발산하는 데 있다.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로 별과 같다는 이야기죠. 인생은 마치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다. 사람이나 별들의 존재 가치는 살아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데 있다. 자, 우선 단어 闪光 이 단어 알아두시고 번쩍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산 이거 배웠죠. 그 수싱싱의孩子 별을 해는 아이에서 나온 어휘들이 좀 있네요. 번쩍이다, 번쩍이다, 번뜩이다, 혹은 빛나다, 闪光. 우리 카메라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걸 또 闪光이랍니다. 반짝거리는 거. 자, 人生应如满天的群星. 인생은 마치 밤하늘의 많은 별과 같아서 生存的意义 그 존재 가치는 在于闪光
자, 오늘의 핵심은 문법은 在于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 설명했는데 在于 어디에 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반대말은 不在于입니다. 뭐뭇이 없다. 뭐뭇이 달리지 않다. 자, 예문 봅시다. 年轻在于心灵. 젊음은 마음에 달려있다. 나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젊음은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젊다 안 젊다는 在于心灵.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年轻在于心灵. 젊음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 다음 문장 괜찮아요. 一个人的表现在于他的行动而不在于他的语言. 한 사람의 품행은 表现입니다. 한 사람의 품행은 在于他的行动.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달려있지. 而不在他的语言. 그가 하는 말에 있지 않다. 한 사람의 품행은 그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서 믿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품행을 인간성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취한 행동을 봐야 된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멋있게. 요새 온 국민이 윤 대통령 때문에 좀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사람도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렇지만은 자신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한테 부정적으로 말하는 언론들은 바로 가서 고소를 하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 看他的行动不要看他的嘴. 어떤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在于 不在于입니다. 이 문장 하나 외워두세요. 아주 문장이 좋습니다. 一个人的表现在于他的行动而不在于他的语言. 그의 행동에 달려있지 그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이다. 할 때 여기서 在于, 不在于 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대비가 되는 문장이 좋습니다. 자, 달려있단 말 아시겠죠? 年轻在于心灵. 젊음은 마음에 달려있다. 자, 37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人生应如满天的群星生存的意义在于闪光. 다시 생存的意义在于闪光의 아시겠죠? 생존의 가치는 존재의 가치는 빛을 발하는 데 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충분히 발산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마다 다 끼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천재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고 넘어갑시다. 人生应如满天的群星生存的意义在于闪光. 요 뒷문장만 외워도 괜찮겠네요. 生存的意义在于闪光. 생존의 의미는 존재의 가치는 빛을 발하는 데 있다. 在于闪光. 아시겠죠? 在于不在于 아시겠죠? 무엇에 있다, 무엇에 없다. 有没有가 아니고 在不在가 아니고 在于 혹은 不在于. 특히 요 2번 문장 다시 한번 외웁시다. 一个人的表现在于他的行动而不在于他的语言. 저도 항상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 행동을 봅니다. 그 결정을 봅니다. 下面38
妒忌是无能的表现，超越是力量的显示。 자,妒忌, 질투는 자기가 무능하다는 그 표현이요. 무능의 표현이고, 이지만 超越, 그 질투를 넘어서는 초월은 力量的显示, 역량의 상징이다. 자, 우선 질투라는 단어, 이 단어, 단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나온 단어는 妒忌죠. 妒忌. 셈하다, 질투하다. 글자가 조금 좀 달라요. 질투 단어가 많습니다. 지두라는 단어도 있고, 지두. 뚜지할 때 지하고 또 지가 다르죠. 하여튼 질투하다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뚜지, 지두, 하여 또 지두. 세 가지가 있네요. 지두, 지두, 지두. 근데 현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옌홍입니다. 옌홍. 중국 사람들은 질투하면, 배가 아프면 눈이 빨개진다. 홍옌병이라고 그래요. 눈이 빨개지는 병에 걸렸다. 옌홍, 이 말을 많이 써요. 학교 중국어는 치추. 근데 치추는, 이거는 남녀 간에 질투하는 걸 보통 치추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질투는 옌홍을 많이 씁니다. 우선 질투하다, 셈하다, 이 단어 보면서 따라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글자가 다릅니다. 다들. 첫 번째가 뚜지, 뚜지. 그 다음 같은 단어로 지두, 지두. 그 다음 지두. 이때 뒤에는 약하게 지두. 그러면 생활회화에서는 옌홍. 중국 사람들은 못 사는 걸 힘들어 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사돈이 땅을 사는 거는 굉장히 질투심 심합니다. 옌홍이 굉장히 심해요. 실추. 제가 대륙에 살아보니까 대륙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의 왕서방,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은 참 찾기 힘듭니다. 인성이 많이 파괴돼서요. 또과의 마오주시, 저는 다 모택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인생을 망쳐놨어요. 예, 우리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죠.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있구나. 무조건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잘 돼야 됩니다. 혼자 잘 되면은 질투의 대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우능의表现, 이 表现 단어 뜻이 참 많은데 表现 그때그때 달라요. 태도 혹은 아까 같이 품행, 행동, 표현 다 다르죠. 表现이 여기서는 우능의 表现, 무능의 표현이다 그러네. 동사를 쓸 때는 나타내다, 과시하다. 자, 显示도 이것도 나타내다 뜻입니다. 显示. 여기서 상징이라고 이제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不要眼红, 不要妒忌, 질투하지 마라. 질투를 넘어서서 超越是力量的表现, 力量的显示. 초월은 힘의 상징이다. 여기서 力量이라는 단어, 힘. 근데 힘은 추상적인 힘입니다. 역량, 실력. 아시겠죠? 참, 그 밑에 너 문장이 있네요. 우선 위에 문장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자, 따라하세요. 한이핑 보면서 妒忌是无能的表现, 超越是力量的显示. 다시 이러면서 表现도 배우고 显示도 배웁니다. 질투는 무능의 표현이요, 초월은 역량의 상징이다. 다시 한번 배웁시다. 妒忌是无能的表现, 超越是力量的显示.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가져온 문장. 不要跟别人比较生活而是要享受自己的生活. 남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라. 남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而是要享受自己的生活. 자기 자신의 생활을 즐겨라. 먼저 밑에 더 봅니다. 중국 드라마 대사에서 봤는데 人比人得死货比货得扔. 이런 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 비교하면은 사람은 서로 비교하면 죽어야 되고,货比货 물건은 서로 비교하면 비교되는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은 得扔 버려야 한다 이 뜻이에요. 사람은 서로 비교하면 죽고 물건은 서로 비교하면 버린다. 人比人气死人. 그러니까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气死人. 화나서 죽는다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비교하면서 삽니다. 조금은 자기 마음이 편하려면 不要跟别人比较生活. 남들과 생활을 비교하지 마라. 옆집은 뭐뭐 하는데 우리 집은 뭐뭐 하다. 옆집 남편은 뭐뭐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 차차 이야기할게요.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장단점 다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장점입니다. 좀 실용회화에서는 가운데 문장 不要跟别人比较生活. 남과 생활을 비교하지 마라. 저는 남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라 했는데 남과 생활을 비교하지 마라. 남과 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 而是要享受란 말이죠. enjoy하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즐기라. 저는 이 속담 이것이 마음에 들대요. 人比人得死货比货得扔. 물건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비교하면 그 비교 대상에서 약자는 죽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오면은 妒忌是无能的表现 질투는 무능의 표현이요. 超越是力量的显示. 초월은 그 질투를 넘어선 초월은 역량의 상징이다.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力量的显示 无能的表现 이런 거 말뭉칩니다. 무능의 표현 力量的显示 역량의 상징.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다 할 때 쉬운 말로 옌홍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중국 사람은 눈이 벌개집니다. 우리는 배가 아프죠? 중국 사람은 눈이 벌개집니다. 아주 심합니다. 下面39健康是最大的财富满足是最大的利益 건강은 최대의 지산이요. 만족은 최대의 이익이다. 우리가 뭐죠? 돈, 재산, 건강 중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죠? 그래서 健康是最大的财富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무슨 암으로 죽을 때 가장 불효했던 게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 돼. 건강. 빌 게이츠는 오래 사는데 스티브 잡스는 젊은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중간에 세상을 떠났죠.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 사람 문장 보니까 남의 건강을 제일 부러워하더래요. 그 다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만족은 最大的利 만족은 최대의 이익이다. 사람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채우려면 끝이 없다. 중국 노자가 한 말입니까? 知足常乐. 지족 한자로 한국어로 하기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겁다. 知足常乐라는 말이죠. 밑에 그거 한번 보세요. 만족은 来自于过程而不是结果. 만족은 来自于
어디에서 온다? 과정. 만족은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而不是结果.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자세히 음미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이 생기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그런 만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来自于 어디에서 온다. 来自过程来自于 위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 말도 멋있어요. 만족 来自于过程而不是结果. 만족은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의역하면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자, 일본 속담인데 일본 속담 이거 정반대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우리는 보통 결과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중간중간의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족是最大的利益.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늘 불만을 갖고 있으면은 본인이 괴롭잖아요. 자, 39 읽고 넘어갑니다. 健康是最大的财富满足是最大的利益健康是最大的财富 자, 재산이라고 할 때最大的财富满足是最大的利益 최고 이익이다. 최대 이익이다. 知足常乐입니다. 자, 마지막이네 벌써. 이 말 정말 재밌어요. 活着的时候开心点因为我们要死很久. 중국 사람 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더 즐겁게 살자.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죽어 있기 때문이죠. 맞는 말인데 또 제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내세 다음 세상에 삶 죽고 나서 그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한번 살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에서는 그러진 않죠. 종교 믿는 사람들은 천당도 있고, 그죠? 지옥도 있고, 불교에서는 윤회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유신론자가 아니고 유물론자들이 그 사람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이런 게 없어요. 이번 생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만들었나 봐요. 活着的时候开心点 살아있을 때 좀 더 开心点儿 좀 즐겁게 살자. 왜냐하면 우리는 要死很久 오랫동안 죽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언제 다시 사람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웃겼습니다. 活着 자, 따라서요. 活着的时候开心点 开心点儿 이때 얼화에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活着的时候开心点儿 살아있을 때 좀 더 즐겁게 살자. 중국 사람 즐겁다 할 때는 콰일러를 안 쓰고 전부 다开心입니다. Open your mind. 마음을 연다는 뜻이죠. 因为我们要死很久 왜냐? 우리가 死很久 죽고 있는 상태가 매우 오랫동안 죽어 있기 때문이다. 뭐 쉽진 않죠. 근데 살아있을 때 즐거울 때보다는 괴로울 때 슬플 때도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 생일 선물 줄 때 10마디 말 중에서 인생에는喜怒哀乐 担心 하면서 뭐 희노애락과 근심 걱정이 있다. 그 중에서 기쁨과 러는 20%밖에 안 된다.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开心点活着的时候开心点因为我们要死很久 그 밑에 한번 봅시다. 人生只有一次
但如果活得有意义一次就够了. 이 말도 괜찮아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하지만 如果活得有意义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의미 있게 산다면 一次就够了. 한 번이면 충분하다. 一次也就够了.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죠? 活得有意义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의미가.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베풀거나 다 다를 겁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문장 연습입니다. 문장 연습. 人生只有一次但如果活得有意义一次也就够了如果活得有意义一次也就够了 만약 의미 있게 산다면 한 번만이라도 충분하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아시겠죠? 자, 오늘 5가지 배웠는데 한번 복습합시다. 하고 이런 마음에 드는 문장 한두 문장을 외워두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문장을 자기 가슴속에 그 뭐죠? 스캔해 놓은 거 스캔해 놓은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이때가 한 거. 36. 生前的赞扬往往虚假，死后的议论常常真实。36. 生前的赞扬往往虚假，死后的议论常常真实。37. 人生应如满天的群星，生存的意义在于闪光。37. 人生应如满天的群星，生存的意义在于闪光。38. 妒忌是无能的表现，超越是力量的显示。38. 妒忌是无能的表现，超越是力量的显示。39. 健康是最大的财富，满足是最大的利益。39. 健康是最大的财富，满足是最大的利益。40. 活着的时候开心点，因为我们要死很久。40. 活着的时候开心点，因为我们要死很久。 자, 요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한 번씩 한 번씩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따라 하세요. 好，今天讲到这儿，下课마칩니다。大家辛苦了，수고했습니다。